안녕하세요. ITQ 마스터 전원사랑입니다. 자, 오늘은 ITQ 한글 2024년 6월 10일에 시행된 기출문제를 가지고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블로그에서 24년 6월 10일 기출문제 다운로드 받아서 바탕화면에 저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온라인 답안 작성 절차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입시를 하시게 되면은 개별적인 컴퓨터가 배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앉아서 먼저 수험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이 시작되면 이제 답안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답안 작성 중간중간에 반드시 저장 버튼을 꼭 눌러 주셔야 혹시라도 컴퓨터 이상이 있어서 멈추어 서게 되면은 그 당시까지 저장이 된 파일을 근거로 해서 이어서 추가 시간을 주면은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중간중간 저장을 안 해놓게 되면은 아예 저장 파일이 없어서 시간이 부족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노력했던 결과가 헛수고가 되니까 꼭 중간중간에 저장을 해 주시고요. 시험이 끝나면 그 저장된 답안을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종료하고 마치게 되는 과정이 바로 온라인 답안 작성 절차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불러서 답안 작성 전반적인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컴퓨터에서 불러오기를 눌러 주시고요. 불러오기 창이 열려지게 되면은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바탕화면 클릭해 보시면 ITQ 한글 기출문제 24년 6월 10일 문제죠.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있으니까 클릭하시고 열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페이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글꼴 기본 설정 하면은 번호 옆에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서식도구 모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스타일을 지정했기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1번 번호 옆에 여기는 스타일 지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클릭하고 확인해 보시면 함초롬 바탕입니다. 함초롬 바탕, 그리고 10포인트, 그 다음에 검정색, 글꼴은 검정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양쪽 정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줄 사이 간격은 저는 왼쪽에 문제를 두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줄여서 꺾여져서 보이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60%. 그래서 줄 간격 160, 이게 이제 기본 설정된 값입니다. 자, 그리고 색상은 조건의 색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색 외 구분이 안 될 경우에는 RGB 값을 적용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하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지금 노란색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 요거를 색상을 블록 설정하고 C를 눌러서 배경색의 색상을 보시면 면색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노랑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냥 이렇게 노랑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정확하게 색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여기 보면은 테마색이고 이쪽에 보면은 스펙트럼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시면 RGB 값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랑은 25250 RGB 순서죠. 레드, 그린, 블루 이 색의 조합으로 해가지고 색상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아래는 255, G에는 255, 그 다음에 B에는 0 이렇게 하면 노란색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RGB 값으로 색상을 넣을 수 있다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 문항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 작성하고 언급하지 않은 조건은 출력 형태와 같이 작성을 합니다. 자, 여기는 문제 번호와 답만 나와 있는데요. 문제지를 보시면 여기에 지시사항들이 있습니다. 조건들이.
그 조건들 내용에 어떻게 하라는 말이 없는데 출력 형태를 보니까 바뀐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은 출력 형태를 보고 하라는 이야기고요. 용지 여백은 쪽에 보시면 편집 용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눌러서 보시면 지금 현재 이 편집 용지 설정이 된 내용이죠. A4 용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문서 작성 능력 평가 A4 용지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210, 297. 그 다음에 별도로 이제 3쪽에 문서 작성 능력 평가가 되는데요. 거기에 세로 서식 한 매로 작성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세로 서식이고요. A4 용지 210에 297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백을 보게 되면은 위쪽, 아래쪽, 머릿말, 꼬릿말, 그죠? 위쪽, 아래쪽, 머릿말, 꼬릿말은 전부 10이고 왼쪽, 오른쪽은 11입니다. 외우기가 좀 쉽죠? 왼쪽, 오른쪽 11, 나머지 전부 10. 그리고 제보는 0. 이렇게 용지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백. 자, 그래서 이 내용으로 해서 설정을 해주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을 넣을 때는 내 PC에 문서에 ITQ 픽처 폴더에서 지정된 그림을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편집 탭에 보시면 그림 나와 있습니다. 이때 위에 있는 그림 아이콘 클릭하시면 그림 넣기 창이 열려지게 되는데요. 어디에 있냐면은 내 PC의 문서에, 자, 여기 이제 문서 아래에 ITQ 폴더가 시험장에 가시면 있어요.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집에서 하실 때 없는 경우는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 폴더 해서 ITQ 폴더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ITQ 폴더 더블 클릭하시면 또 그 아래에 픽처 폴더가 있는데요. 나중에 제 블로그에서 이 그림 파일을 묶어 놓은 집으로 된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ITQ 폴더에다가 받은 다음에 압축을 해제하시면 픽처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다시 같이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픽처 폴더가 있는데 그 픽처 폴더도 더블 클릭하시면 거기에 그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당 그림을 선택하시고 문서의 포함에 꼭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가져오시면 됩니다. 열기 눌러서. 그래서 내 PC 문서 ITQ 픽처 폴더에서 그림은 꼭 지정된 파일 가져다가 사용해야 되고 문서에 포함하여 저장해야만이 감점 처리되지 않습니다. 문서에 포함하지 않고 답안을 제출했을 때는 해당 서버에 그림이 없을 때 그 그림 자리에 X로 표시되기 때문에 감점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서의 포함에 꼭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열기를 눌러서 그림 가져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 항목은 지정된 페이지 출력 형태와 같이 정확히 작성합니다. 그래서 1쪽에는 기능평가 1, 2쪽에는 기능평가 2, 3쪽에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걸 뭐 바꿔서 기능평가 2를 1쪽에다 했다든지 이렇게 바꿔서 했을 때는 해당 항목은 0점 처리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1쪽, 2쪽, 3쪽 내용인데 1쪽에 있는 것을 2쪽에 작성하거나 2쪽에 있는 것은 뭐 1쪽에 작성하거나 3쪽에 있는 것을 2쪽에 작성하거나 이랬을 때는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한다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기능평가에서 여기 기능평가는 1, 2가 되죠. 이 기능평가에서 문제와 조건은 입력하지 않으며 문제 번호와 답만 작성합니다. 문제 번호, 여기 이제 문제도 있는데 문제지에는 그 문제는 입력하지 말고요. 문제 번호와 답만, 문제 번호와 답만 입력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이 이제 1쪽에 들어가고요. 3번, 4번이 2쪽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4번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여기 언급해 놓은 것은 4번 문제는 묻기를 했을 경우에 0점 처리됩니다 하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내용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해서 귀찮으니까 묶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묶기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개체 선택을 해서, 물론 이제 안 하시겠지만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이 개체들을 묶을 수가 있어요. 전체 선택해서 선택한 다음에 여기 끝에 가서 보시면 그룹으로 해서 개체 묶기가 있는데, 이렇게 묶어버리면 하나의 개체로 하기 때문에 움직여도 이 전체가 한꺼번에 움직이니까 따로따로 막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서 좀 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묶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묶으면 0점 처리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뭐 여기까지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묶기를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서 작성 능력 평가인데요. 문서 작성 능력 평가는 이렇게 한쪽 한 페이지 전체에다가, 즉 A4 용지 210297 1매 크기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작성하다가 다음 페이지로 이 내용이 넘어가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한 페이지 내에다가 모든 걸 다 담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문서 작성에 대한 지시사항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하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목을 작성할 때 이렇게 지시사항이 있고 머릿말을 할 때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지시사항들은 작성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답안 작성 요령을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참조하셔서 시험 보실 때 감점되거나 실격되지 않도록 잘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답안 작성 요령 설명 다 끝냈으니까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